목차는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되어 있는데요. 뭐 이렇게 차례대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입시에서 이제 가장 크게 바뀐 것이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가 정시의 확대, 그리고 두 번째가 통합형 수능으로 처음 치러질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정시의 확대가 입시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을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일단 학력 인구는 2020학년도 수험생부터 급격하게 감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뭐 학교에 애들이 없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2023학년도에서는 2022학년도에 비해 고3 학생 수는 약 5,000명 정도 감소하였지만 모집 인원수는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모집 인원수 보시면 2022학년도 그리고 2023학년도 이렇게 확인하시면 증가했죠. 그래서 학생 수는 줄었지만 모집 인원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면요. 일단 약대가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신설과가 생겼고 그리고 그 전년도에 미충원된 인원이 모집되었기 때문에 학생 수는 줄었는데 모집 인원은 늘었다. 뭐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2024학년도에도 이렇게 될 걸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정시와 수시의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그 입시에서 이거 한번 보시면요. 이번 수능이요. 2022학년도 수능 그리고 2023학년도도 비슷해요. 보시면 정시 모집 비율은 22%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정시 모집, 그리고 이게 수시 모집이에요. 그래서 정시 모집이 한 22%, 수시 비율이 한 78%로 수시 비중이 높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궁금하신 건 서울소재대학교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실게요.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서울소재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뭘 보셔야 되냐면 이 비율을 한번 봐주세요. 이게 정시 비율 늘어났다는 건데 이 늘어난 이런 학교들이 교육부에서 권고를 했어요. 2023학년도까지는 정시 비율 40%에 맞춰라 라고 권고를 해서 거기에 권고에 맞춘 학교들이고요. 이렇게 서울소재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거의 40%로 맞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보시는 표에서 보시는 16개 대학에서만 한 1,715명의 정시 모집 인원이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 숫자를 조금 기억해 주세요. 1,700명 정도. 근데 딱 어디 서울 주요 대학에서는요. 정시는 40%고. 수도권은 정시 비율이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정시 비율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정시 비수도권은 8,300여 명 감소했어요. 근데 결국 이게 정시가 감소했다고 애들을 덜 뽑는 건 아니고 그 모집 인원이 결국에는 수시로 이렇게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에서는 정시는 줄고 수시는 많이 늘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보시면 정시도 늘고 수시도 늘었죠. 수시가 많이 늘었죠.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앞에 표 잠깐 보시면 여기서 제가 기억해야 되는 숫자가 1,700명 정도 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수도권에서 825명 늘었다고 하네요. 그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앞에서 이제 서울 주요 대학에서는 1,700명이 늘었는데 그 대학 말고 다른 수도권 대학들 거기서는 오히려 정시가 줄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렇죠? 그럼 정시도 늘고 수시도 늘고 어떻게 다 늘 수 있느냐? 제가 처음에 모집 인원이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이제 서울 주요 대학으로 입시를 생각하고 싶으면 난 정시가 40%니까 정시만 준비해야 돼. 이거는 조금 입시 전략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어요. 수시도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정시와 수시를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이렇게 정시와 수시가 조금 다르게 가고 있죠. 그래서 정시의 인원수를 조금 자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9페이지에 있어요. 예, 이거를 한번 보시면 비수도권에서는 이렇게 아까 보셨듯이 8,000여 명, 8,300명 정도 감소했는데 수능 위주로 가면은 이게 수능 위주가 무슨 말이냐? 정시에도요 꼭 수능만 100% 보는 건 아니에요. 실기도 보고 교과도 보고 종합도 봅니다. 교과 종합이 무엇인지는 다음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 비수도권에서는 수시가 이렇게 줄었다. 정시가 줄었다. 당연히 이거는 그 수시의 증가 인원으로 갈 거고요. 수도권에서는 800명 정도 늘었다. 아까 1,700명이 늘었다고 했는데 걔는 서울이었고 서울 제외하고 나머지에서는 조금 줄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능 위주로 봐도 많은 수가 늘었죠. 자, 서울 주요 대학이 목표라면 정시의 비중을 수시에 준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시에 관한 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수시도 수도권에서도 1,395명,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도 8,600여 명이 늘었죠. 수시는 뭐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할 것 없이 다 늘었어요. 그래서 뭐 일단 대학이 목표라면 수시는 절대 버릴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과목은 내신 없이는 정시가 절대로 낼 수 없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수학의 특성을 생각해 본다면 그때그때 내신을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표는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의대, 약대, 치대 여기 궁금해하실까봐 이 대학의 수시 정시 비율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의대, 약대도 비율 보시면 거의 40%, 정시에 40% 이렇게 맞춘 걸로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다음은 주요 지방 국립대요. 거점 국립대를 보시면 여기도 근데 지방이라서 예, 전체적으로 보시면 한 26%가 수시고 74%는 정시임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다르죠. 서울이랑 지방이랑 지방 국립대표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보시면 14페이지요. 예, 교육대학교, 교대 수시 정시 비율을 보시면 교대도 좀 40% 이렇게 가까이 맞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의 목표가 정해져 있다면 이거 비율을 보고 정시, 수시를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무엇이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예, 첫 번째 일단 학력 인구는 감소하고 모집 인원은 증가했어요. 하지만 뭐 서울대에서 갑자기 모집 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주요 대학 경쟁률은 아마 여전히 할 거예요. 그리고 서울 소재 대학의 정시와 수시 비율이 40%, 60%이기 때문에 서울 주요 대학이 목표라면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수시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시 전형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무조건 뭐 내신으로 간다 이런 건 아니고 학생부 교과 그리고 학생부 종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무엇이냐? 어머니들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 신중의 신은 내신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요, 내신으로만은 아니지만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교과 성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1등급에서 2등급 초반까지는 교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에서 한 1.3등급 정도 되면 서울 좀 최상위권 대학을 이렇게 써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어서 저희가 넣지는 못했는데 이번 입시에서 단양고 1등이 한 1.13 정도 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교과로 뭐 서울대랑 카이스트 이런 데 써서 교과로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한 1.1, 그리고 전교 1, 2등 해야죠. 그 정도는 갈 수 있는 게 교과예요. 그래서 한 뭐 1.0에서 1.9, 1점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서울에 있는 대학들 교과 전형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 학력 기준. 그래서 최저를 못 맞추면 대학을 떨어지는 거니까 충원율이 생각보다 낮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능이 바뀌어서 문과 학생들이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것도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022학년도부터는 신설되거나 규모를 확대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거의 뭐 지역 균형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학교정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지역 균형 전형은 사실 여기 평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고 학교정 추천 전형이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데 그 학교정 추천 전형은 수도권 41개 대학 중에서 33개 학교가 교과 100%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교과 100%다 내신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최저가 거의 적용이 대부분이 되는데 안 되는 학교가 강남대, 인천대, 경동대,
뭐 명지대, 서울신학대, 안양대, 용인대 이런데요. 그러니까 거의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어머님들이 알고 있는 좀 좋은 대학들은 최저가 거의 다 있다. 그다음에 뭐 학교마다 당연히 학교가 전형마다 반영 교과가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 소재 33개 대학에서 이 교과 전형에서는요. 진로 선택을 반영하지 않는 학교가 17개 학교가 있습니다. 진로 선택이라는 게 뭐냐면 뒤에서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그 수학에서는 기하 과목이에요. 기하. 그래서 기하 과목은 뭐 이제 1등급, 2등급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적 매기는 거. 근데 1등급, 2등급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고 A, B, C, D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안 보는 학교도 있고 보는 학교는 이제 그거를 단순히 이렇게 환산해서 보는 학교가 좀 있고요. 이건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목표가 이게 설정이 됐다면 학교 들어가서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보는 그런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종합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전형은 학생부 교과만큼은 아니에요. 그만큼 내신이 막 1점대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신 성적이 뒷받침은 필요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내신이 되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그거는 맨 뒤에 부록에 학교별로 그 등급 컷을 조금 써놨어요.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부록에. 그 정도 내신은 돼야지 그래도 종합도 이렇게 써볼 수 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해 경쟁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내신이 조금 낮아서 보시면 그래서 여기에서도 상당수의 대학에서는 최저 학력 기준이 존재하긴 하지만 조금 완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고요. 서울권 기준으로는 작년에 비해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종합은 감소하고 교과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종합이 감소하고 정시를 많이 늘렸죠. 아까 정시가 많이 늘어났다고 했죠. 서울에서는. 그래서 종합을 줄이고 교과는 조금 늘리고 정시를 많이 늘리고 그래도 수시에서는 종합이 제일 많기는 해요. 교과를 늘렸어도. 수도권 기준으로는 종합이 가장 높습니다.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표를 다시 한번 보실게요. 뭐 인원수인데요. 앞에서 보셨던 그 수시 인원수에 아까는 이쪽 부분을 봤었는데 이쪽 부분 말고 여기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여기 한번 인원수를 보실게요. 보시면 비수도권은 비수도권은 교과가 되게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수도권은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종합이 더 많고 그 다음이 교과네요. 앞에서 정시를 많이 늘렸다고 했어요. 정시는 한 43,000여 명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는. 그래서 수도권은 정시가 많고 그 다음은 학생부 종합, 그 다음은 학생부 교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정시 수시로 따지면 당연히 수시가 많아요. 종합이랑 교과 합친 게 수시니까 예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럼 서울 소재 대학에서의 모집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소재에서는 교과 전형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기는 해요. 하지만 종합 비율이 그래도 더 높습니다. 자, 이렇게 좀 앞으로도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뭐 그때 2024년, 2025학년도를 그때 나오면 살펴봐야 될 것 같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에서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수시에서 교과와 종합이 뭔지 한번 살펴봤고요. 교과에서 몇 명 뽑는지, 종합에서 몇 명 뽑는지 뭐 이런 것 좀 살펴봤어요. 그러면 그 종합을 준비하려면 뭐를 준비했는지, 뭐를 준비하여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는 내신 성적이 좋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 전형에서는 학생부라는 것을 봐요. 학생부. 흔히 말하는 생기부인데요. 생기부가 지금 고3이랑 지금 고1이랑 좀 들어가는 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한번 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통 이제 중요한 게 창의적 체험활동, 창체랑 그리고 교과활동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특히 뭐가 중요해야 되냐면 여기 세부특기사항이요. 여기 세부특기사항. 이게 중요합니다. 세부특기사항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시면 그 과목 담당 교사가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 뭐 밑줄 건 거 하나만 읽어볼게요. 예, 공식이나 해답풀이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관점으로 수학 문제에 접근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창의적인 방법이 돋보임.
이것처럼 자기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학습 태도를 강조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희망 진로 활동에서 옛날에는 내 그 희망 직업이 뭔지 쓰는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학에서도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대학에서 보지 않습니다. 내가 나중에 뭐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이런 걸 쓸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과에 가고 싶은 걸 어디서 표출을 해야 되느냐? 여기 세부특기 능력사학에다가 여기다가 좀 이렇게 녹여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맨 처음에 자기의 목표가 먼저 설정되면 좋겠죠. 그래서 그걸 녹여서 희망 진로와 연관된 활동을 교사가 인지하고 있어야지 그것을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 어필해야 돼요. 사실 이거는 선생님이 써주는 거기 때문에 학생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많이 어필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예, 다음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세특은 세부특기 사항은 교과 담당 교사가 적어주는 것이라면 이것은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는 란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들이 지금 요새 코로나 시기에 조금 적어줄 게 없어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그 와중에 눈에 띄려면 조금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과제 잘 내고 질문 잘하고 이런 게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선생님도 눈에 띄어서 써줄 게 있으니까요. 특히 여기에는 인성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될 때 좋습니다. 인성이 무엇이냐, 뭐 성격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얘는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봉사활동도 어디서 몇 시간 뭐 했는지 다 적었어요. 근데 이젠 그게 없어졌습니다. 예, 없어졌고 이 창체 선생님이 있어요. 진로 선생님이 있고 봉사 선생님이 있고 그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주는 란이에요. 이런 것도 학교에서 뭐 시간 정해서 뭐 아침에 일찍 와서 뭐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뭐 아침에 일찍 와서 무슨 활동을 한다든가 이게 학교별로 이런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청서를 받아서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뭐 옛날에는 정규 동아리, 자율 동아리 둘 다 생기부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자율 동아리는 기재하지 않아요. 정규 동아리 하나만 자기 희망, 진로 희망과 연관지어서 동아리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활동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생기부를 만들었어요. 그럼 대학에서는 이 생기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우리는 이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면 반대로 거기에서 이렇게 껴맞춰서 생기부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4가지를 봐요. 전공 적합성, 학습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이렇게 4가지를 봅니다. 이거는 교육부에서 이걸로 봐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30%, 30%, 20%, 2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경희대에서 이렇게 보겠다는 거고 학교별로 이게 퍼센트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학업 역량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면 학업 성취도, 뭐 학업 태도, 그리고 학업 의지 뭐 이런 것들 걔를 이제 어디다가 녹여내면 좋냐면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에 녹여내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학습 역량이면 얘가 공부를 뭐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그거예요. 그럼 앞에 우리 봤던 이거 있죠? 세부 능력 특기상 여기에다가 담임 선생님이 녹아내게 써주면 참 좋겠죠. 얘가 학습 의지가 있는 학생이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전공 적합성이란 전공에 대한 적성과 소질, 관심과 이해, 진로 탐색을 위한 노력이나 활동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는 내가 의대에 가고 싶다. 그럼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적는 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게 생기부에 녹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창의적 체험활동, 창체활동, 뭐 봉사활동을 어디 뭐 난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그게 뭐 관련해서 한다든가 동아리 활동을 뭐 교육에 관한 동아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녹여낼 수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은요, 대학마다 조금 달라요. 전공 적합성을 보는 학교가 있고, 계열 적합성을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계열 적합성이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은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거고, 계열 적합성은 이공계다. 조금 이렇게 커지게 되겠죠. 학교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한양대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는 전공 적합성은 보지 않겠습니다. 계열 적합성만 볼 거예요.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이제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세 번째는 발전 가능성입니다.
발전 가능성이란 자기 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 발전 가능성은 뭐 앞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란 있죠. 이 학생은 앞으로 뭐 발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들 여기에다 녹여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성인데 인성은 뭐 성격이 좋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리더십이라든가 역경을 극복했던 뭐 그런 사례라든가 뭐 주도적으로 무엇을 뭐 했다든가 이런 거 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했다든가요. 혹은 뭐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성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만약에 농구 동아리를 들었다. 학생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 있어요. 내 꿈이 선생님이어서 수학 선생님이어서 수학 동아리에 들고 싶은데 가위바위보에서 진 거래. 그래서 농구 동아리에 들어갔어.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해야지. 그럼 거기서는 인성 영역을 이렇게 착착 이렇게 녹여낼 수 있겠죠. 리더십이 있는 그런 내용을요. 그래서 뭐 그런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뭐 저기 뭐 출결 상황 같은 거에서 이것들을 녹여낼 수 있습니다. 그럼 종합전형을 노린다면 이 평가 요소에 맞춰서 생기부를 만들면 참 좋겠죠. 그래서 맨 먼저 뭐가 결정되면 가장 좋냐면 이 전공적 합성이 결정되면 참 좋아요. 첫 번째로. 내 꿈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써갈 수 있으니까. 근데 1학년 때부터 이 꿈이 결정되지 않은 학생들이 참 많아요. 그죠?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러면 이제 조금 전공 적합성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계열 적합성으로 이렇게 맞춰서 세팅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기부를 만들어서 종합전형을 노렸어요. 만약 교과전형과 종합전형 둘 다 준비를 했다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거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 수능까지 봐서 최저 기준을 만족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번 수능에서는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한 인문계열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챕터 3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대입에서는 최저 학력 기준에 변화가 있는 대학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충족을 못했어요. 문과 학생들이. 그래서 그 대학에서도 조금 그 인문계열 학생들을 좀 배려하려는 것 같아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여부를 두고 보면 교과 전형에서 최저 기준을 둔 대학들이 많습니다. 아까 교과는 내신으로 그리고 종합은 생기부로 가는 전형이요. 종합 전형에서는 일부 대학과 의예과, 약학과를 중심으로 최저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히 이 표는 지금 이제 서울 소재 대학 중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비율인데요. 얘는 이제 서울 지역이 인천이랑 경기보다는 좀 높죠. 훨씬. 서울을 목표로 한다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수시를 하더라도 수능을 놓을 수 없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표는 그럼 어떤 학교가 있는지 한번 표로 나타내봤습니다. 교과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긴 하지만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교과뿐만 아니라 최저 기준을 반영합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여기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교예요. 요새 이번에 최저 기준을 조금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면 서울대에서는 2등급이 각 3개 이상이었는데 이거를 코로나 영향으로 3등급 3개로 조금 낮췄어요. 근데 이제 2024년도부터는 3개 합 7로 바뀝니다. 점점 조금 이렇게 약화되고 있죠. 수시 전형과 학생부를 정리를 해보면 수시 전형에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는 내신, 그리고 종합 전형은 생기부가 중요하다. 생기부를 잘 만들려면 저 목표를 먼저 설정하는 게 좋다. 전공 적합성 때문에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 다음은 이번 수능에서의 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능이니까 이제 최저 학력을 맞춘다든가 아니면 정시로 대학을 가려면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겠죠. 일단 과목 소개부터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수학 과목이요. 수학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공부하는 수학 상하 과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수학 과목이 공통수학으로 모두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고 보통은 1학년 때 수학, 1학년 1학기 때 수학상, 2학기 때 수학학 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2학년이 되면 8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8개 과목. 그래서 수학 1, 수학 2, 그리고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에서 많이 선택하고요. 학교에 따라서 경제 수학, 실용 수학, 수학 과제 탐구 이렇게 하기도 해요. 제가 왜 이렇게 표시를 했냐면 동그라미 친 것은 수능에 나오는 과목이고 나머지는 수능에 나오지 않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수능에 나오지 않는 과목 중에서 기하만 색깔이 다르죠? 얘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앞에서 무슨 말씀 드렸냐면 교과 전형을 보는 학교 중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A, B, C, D 이렇게 성적 나오는 거요. 그래서 기하는 보는 학교도 있고 안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공통 과목이라고 말하면 이 수학 1, 수학 2를 의미하고요. 얘는 전체의 75%가 수능에서 나와요. 1번부터 30번까지 중에 75%. 나머지 확률과 통계, 기하, 그리고 미적분 세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25% 이렇게 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애들이 수능 보는데 선택 과목이다라고 말하면 확통, 기하, 뭐 미적분 셋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가? 보시는 표는 명지대, 국민대, 서울여대, 숭실대에서 공동 연구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를 위한 선택 과목 가이드북의 수학 부분 내용입니다. 즉, 그냥 그 대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고 기준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보시면 학과, 전공과 수학 과목 연계가 강한 경우에는 동그라미 2개, 보통인 경우는 동그라미 1개로 표시를 해놨어요. 인문 계열이니까 뭐 수원, 수투는 다 있고 거기에 미적이나 확통, 기하, 뭐 경제 뭐 이런 것들 좀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문과가 선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과목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수원, 수투 당연히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 확률과 통계입니다. 확률과 통계는 사회 현상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하면서 많은 자료를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해내는 기술이 매우 중요한 과목이에요. 이렇게 대학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확통이 생기부에 있으면 좋습니다. 이 학생이 수강한 과목에 문과라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라. 그럼 자연과학 계열이라면 무슨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 학과에서 뭐 수학은 거의 다 중요한 걸로 보고 있죠. 그래서 특히 공학 계열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수학, 수투, 미적, 그리고 기하, 수학과제 탐구도까지도 보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앞에서 이제 생기부로 가는 전형에서는요. 선택 과목에 따라 대학에서 평가하는 전공 적합성 또는 계열 적합성이요. 그 부분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진로 연계가 강한 과목을 꼭 이수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이과를 가고 싶은데 기하는 듣기 싫어. 그럼 기하를 선택 안 하면 다른 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영어라든가 국어라든가. 그러면 대학에서 얘는 왜 이공계인데 왜 수학 안 하고 국어 있지? 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공계라면 선택 과목을 이렇게 이공계 쪽으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이 수학과제 탐구, 이 수탐이라고 써놨는데 수학과제 탐구예요. 이 시간에는 학교에서 주로 그냥 수능 특강 그 책으로 수능 준비해요. 특별한 걸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탐구 과목별 대학 모집 상황 한번 보시면 이 표는 이렇게 많은 학교들에서 기하 또는 미적분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거의 공학 계열, 자연 계열이에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라 하는 학교는 별로 없죠. 그래서 거의 뭐 어머니께서 알고 계신 그 공대나 자연과학 계열에서는 거의 미적분 아니면 기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확통을 선택하면 못 갑니다. 이과는요. 예. 자, 이번 수능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과목은 아까 수학 1, 수학 2요. 수학 1, 수학 2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요. 그래서 그 난이도는 다소 어려웠는데 선택 과목은 비교적 편의했습니다. 수학 1등급 중에 미적분 선택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보통도 아니고. 수학 만점 2,700명이었는데 좀 많은 편이었죠. 확률과 통계는 거기서 150명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기 서울대 인문계 교차 지원의 이과 28%나 됐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에 보시면 선택 과목별 응시자 현황입니다. 이 통합형 수능으로 처음 치러지면서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그러니까 문과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과생이면 미적 아니면 기하를 반드시 선택해야 되니까요. 확률과 통계가 51%로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미적분은 이렇게, 기하는 이렇게 기하가 가장 적었고요. 미적 확률과 통계가 50%가 넘게 가장 많았는데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1등급 중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인원은 5.8%밖에 안 됐습니다. 거의 다 미적분이죠, 이만큼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이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에서는 가장 적었다는 거예요. 거의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이 1등급을 다 갖고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즉, 인문계열 학생이 좀 많이 불리한 상황입니다. 수학에서는. 평가원에서는 이게 작년부터 이런 등급별로 과목별 이렇게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뭐 깜깜이 수능이다,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표는 이제 이러한 단체에서 조금 표본을 줄여서 그냥 조사한 거고요. 이것을 토대로 이렇게 예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선택 과목이 3개로 다른데 그 과목이 다르면 시험이 다르니까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점수를 표준화시켜서 비교를 합니다. 표준화된 점수로 비교를 하는데 점수만 보셔도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는 144점, 미적분 기하는 147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다 맞으면 점수가 144점인데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해서 다 맞으면 147점이에요. 그러니까 다 맞아도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은 3점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 밑에 표는 작년에 이제 모의고사에서의 점수들인데요. 점수 차이가 항상 났었어요. 항상 났었는데 그래도 수능 때는 조금 줄였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조금 신경을 쓰긴 썼구나 뭐 이 정도.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확률과 통계가 3점 손해봤다.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기사 제목을 한번 보시면 수능 수학 1등급 중 확률과 통계 응시생은 5%뿐. 아까 보셨던 거 이거는 이제 조사한 기관마다 조금 달라요. 그 교육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과 통계 응시생이 매우 적었다. 그 말은 등급을 잘 못 맞았기 때문에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점을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것 때문에 탈락한 인문계 응시생들이 예년에 비해서 증가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연계열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통해서 상위권 인문계 대학에 많이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2022학년도 정시에서는 인문계 서울대 인문사회 계열에서 최초 합격한 이과생이 44%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입시에서요. 그러니까 486명 중에 216명은 수학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했다. 상경 계열인데도 불구하고 확통 선택하지 않고 미적 기하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차 지원이 왜 애들이 교차 지원을 했는지 보니까 예를 들어 경희대 물리학과 그리고 건대 컴퓨터공학과를 합격한 학생이 문과로 돌리면 연대 경영학과에 합격하게 되는 결과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그리고 동국대 수학교육과 그리고 시립대 생명과학과에 합격한 학생이 문과로 돌리면 고려대학교 서서문학과에 합격하는 결과. 과가 조금 안 좋더라도 학교가 완전 확 좋아지니까 교차 지원이 많았습니다. 이 추세는 아마 앞으로도 조금 계속 될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배점을 한번 비교해보면 공통과목은 수학 1, 수학 2 과목이에요. 22문항 76점이다. 선택과목은 8문항 24점이다. 그래서 앞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불리하니까 그럼 꼭 미적분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적분이 확실히 확률과 통계에 비해서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요.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지금 보면 공통과목이 훨씬 배점이 높죠.
따라서 선택 과목보다는 공통 과목의 문항수와 배점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시면 원점수가 75점인 두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왼쪽 남학생은 공통 과목이 60점이에요. 같은 점수라도. 오른쪽 여학생은 공통 과목이 64점입니다. 공통 과목이 조금 더 높은 학생이 조정을 통해서 점수를 내는데 표준 점수가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선택 과목을 확률과 통계는 안 돼. 미적분을 선택해가 아니라 공통 과목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원 수투가 탄탄해야 됩니다. 인문 계열의 현 상황은 좀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아이들의 점수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정시에서 자연 계열의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간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등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밖에 안 돼서요. 그래서 입시에서 지금 서울에서는 정시가 40%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수학을 버리면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수포자들끼리 이제 경쟁하는 상황은 더 이상 없어요. 이과이들이랑 겨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공부는 해야 되고, 또 미적분 선택에 비해 그래도 수원 수투 시간 분배를 조금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낫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느냐, 인문 계열은 정시만 바라보면 너무 조금 불리한 경향이 있어요. 문과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탄탄히 준비하고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든가 서류 100% 전형 등으로 우회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소재 대학들은 종합 전형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좀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이제 선택 과목에서 유불리를 극복하려면 미적분을 이기려면 확률 같은 게 다 맞아도 3점 뒤처지니까요. 문과 학생이라도 미적분 학습이 수용이 가능하면 미적분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문과라 그래서 꼭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야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미적분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너무 양도 많고 어려워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자. 확률과 통계만큼은 다 맞추자. 그리고 공통 과목에 더 신경을 쓰자. 이렇게 전략을 짜고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인문계 학생들도 수학 없이는 대학을 갈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수학 공부를 놓지 않고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다음 자연계열의 현 상황을 한번 보시면 인문계열로의 교차 지원이 증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했듯이 뭐 동국대가 고려대가 되니까 당연히 교차 지원하겠죠. 그래서 대학 간판을 바꾸기 위해 인문계열 학과에 교차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형상은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지속적으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2 수능에서 인문 자연 계열의 유불리가 매우 컸죠, 이번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 계열은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느냐? 일단은 통합형 수능에서는 이과생이 되게 유리해요. 미적분이나 기하 선택하는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좀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대학 지원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교차 지원해서 대학 간판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이 넓어졌다. 그리고 미적분 고득점은요. 수원 수투의 고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수투도 미적분이 있어요. 그리고 미분 적분도 당연히 미적분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저점,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과 학생들은 좀 최저점 맞추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수시도 놓을 수 없고요. 그리고 주요 대학들, 앞에서 맨 처음에 보셨던 주요 대학들이 정시 비중을 확대했기 때문에 정시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학생이라면 수학을 승부하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통합형 수능과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2부에서는 원장 선생님께서 오셔서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한 걸 좀 이제 정리하는 과정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게 앞에서 이게 그 입시라는 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방대하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선생님들도 이게 지금 준비한 내용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엑기스만 이제 뽑아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만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던 건데, 그래도 이제 개별적으로 뭐 학생들이 원하는 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입시 전략이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떤 과를 진학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거기 진로 선택에 따른 입시 방향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 수학학원에서 왜 입시 설명회를 이렇게 매번 할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한데, 수학이라는 과목이 어쨌든 입시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많이 반영이 되기도 하고, 근데 물론 이제 수학학원에서 수학을 잘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 좀 최상의 효과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시간이 되게 많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수학 문제를 뭐 한 200문제, 하루에 뭐 300문제 이렇게 내서 수학만 잘하게 만들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대학교를 좋은 대학교를 가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고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수학을 잘해서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은 저희가 이제 뭐 학기 중에는 수시 같은 경우를 좀 준비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제 좀 맞춤형으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제 뭐 이제 1학년 뭐 학부모님도 계시고 이제 2학년 학부모님도 계신데, 입학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앞에서 설명 좀 들으셨을 때 보면 이제 과를 좀 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그 전공에 대해서 전공 적합에 맞게, 그다음 계열 적합에 맞게 이렇게 생기부를 써 나가야 되는 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보통 이제 중학교 때는 그 진로 탐색 기간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 진로를 탐색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는 이제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걸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생기부가 하나하나 적혀져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애매하게 돼 있거나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시에서는 좋은 성과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과를 진학할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과를 이제 선택을 했을 때는 아까 이제 앞에서 이제 좀 암담하게 이제 문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사실 지금 입시 체계에서는 수시가 문과에서는 어쨌든 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시까지 갔을 때는 이과생들한테 이제 점수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긴 할 텐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수시에서 끝내야 되니까 1학년 때 과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교과 성적이 좀 잘 나오지 않더라도 교과 성적보다도 이제 생기부에 대한 것들 잘 세부 특기상이란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관리해서 좀 써주고, 물론 이제 교과 성적은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과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일반적인 과 같은 경우에도 한 3.5 이상 정도면은 그래도 모든 학교에 지원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잘 준비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정하고 과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과 그러니까 정시까지 갔다 문과에서 그렇게 됐을 때는 아까 이제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적의 선택에 대한 것도 고려를 좀 해보자.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문과 친구 같은 경우에도 상위 정도 되는 친구, 그 수학이 좀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권유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미적을 해서 나중에 이제 정시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 미적을 선택해서 좀, 근데 그거를 1학년 같은 경우에 이제 미리 좀
생각하고 준비한다면 좀 시간이 많을 때 겨울방학이라든가 그러니까 1학년 맞춤 겨울방학이라든가 그때 통합 교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중에 수투 과정과 수투를 한 번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투하고 미적을 연결해서 같이 수업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가면 이 미적이 그 수투에 좀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한번 개별적으로 담당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긴 합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이과는 이제 상위 지원하는 상위 이과를 정했을 때는 상위과를 지원하려면 이제 1학년 때까지 미적을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2학년 때 이제 준비를 해나가자 이렇게 해서 좀 빨리 진행을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상위과라는 것은 이제 의치, 약, 수, 한, 컴 이렇게 되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의치, 약수, 한까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컴퓨터공학이 좀 인기여가지고 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의, 컴, 치 뭐 이런 식으로 컴퓨터공학과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과들이 인기 있는 과들이 많아진다라는 얘기는 이과 학생들한테는 되게 유리한 게 되겠죠. 그래서 상위에 있는 학생들이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카이스트라든가 뭐 포항공대라든가 이런 데도 분산이 되는데 그럼 컴퓨터공학이라는 데도 또 분산이 되고 하다 보면 만약에 뭐 의대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친구한테는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과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시에서는 이제 전공 접합을 확인해라. 그래서 그건 앞에 이제 김 선생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시에서는 이제 나중에 수시가 잘 안 되고 정시를 봤을 때 점수가 좀 잘 안 나왔다 하더라도 교차 지원을 해서 문과를 가서 복수 전공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문과가 불리한 정시에서 왜 불리한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항대 같은 경우에도 뭐 1.18, 그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1.33, 그다음에 그 중앙대도 1.29. 이게 뭐냐면 국어를 100점으로 봤을 때 수학 점수가 130점, 120점 이렇게 문과에서도 그 정시에서 이렇게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상경 계열이나 이쪽으로는 이과 친구들이 수학 점수가 표점이 높은 상태에서 이미 표점도 높은데 여기서 이제 더 수학 점수의 반영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당연히 문과 친구들이 더 불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올해 이제 서강대라든가 뭐 중앙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다른 대학교도 많게는 한 80% 정도가 이과 친구들이 교차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60%가 그중 60%가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과 친구들이 정시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과에 대한 반영 비율이 나와 있는데 이과에서는 어쨌든 뭐 수학이 제일 높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입시 기간별 체크 포인트에서 나와 있는데 고1 기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적어주신 건데 아마 이제 좀 더 자세하고 좀 명확하게 좀 많은 내용들이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제한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좀 많이 빠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다시 개별적으로 상담해 주실 테니까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 9월부터 10월 사이에 보시면 수험생 점검 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9월 모의평가, 성적 분석, 그 다음에 문이과를 설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문이과는 이전에 선택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9월달에 이제 모의평가라든가 이제 11월달에 보는 수능을 한번 이제 모의 수능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입시를 진행할까에 대해서 한번 방향을 설정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수학 과목에 대한 체크 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보면 그 12월 그 1학년 맞추고 이제 겨울 방학 때는 만약에 이제 상위과를 가려고 이제 생각을 한다 이렇게 되면 미적분을 꼭 이제 그때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2학년 기간에 이제 수시, 입시 기간별 체크 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거기서
중간에 보시면 5월에서 6월 사이에 학생부를 점검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3월 달 정도 되면 1학년 때 내용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2월이나 뭐 늦으면 3월 이렇게는 나오니까 그 3월 달에 이제 좀 보기 좀 힘들더라도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는 좀 더 명확하게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좀 분석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목별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과목 선생님들이 좀 찾아가서라도 내가 이런 전공을 하고 싶다라는 걸 이제 좀 어필하고 거기에 맞게 좀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월에서 12월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한번 보고 그때 다시 한번 또 그 방향성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입시 기간별 2학년 때 가서 빠르면은 2학년 때 이제 입시 방향을 수시에서 정시로 전환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성적이 좀 안 나와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좀 더 상위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의대라든가 그런 데를 이제 지원하는 친구 중에 한 뭐 2점대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사실 교과 성적으로 그러니까 종합이라고 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시 전형으로 이제 2학년 때부터 잡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수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정시를 생각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힘들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더 많이 풀고 수시를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은 뭐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그 비교과 활동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제 성적만 이제 높여야 되니까 그래서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양의 학습을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고3 기간에 대한 기간별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이 부분도 그냥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3학년 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그 이슈 플랜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저게 이제 그 PPT 자료로는 이제 의예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부모님들은 다 다르시죠.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게 이과다 아니면 뭐 문과다 이렇게 이제 정해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제일 좋은 데가 어쨌든 컴퓨터공학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컴퓨터공학이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경계열에서 경영학과가 이제 어쨌든 제일 높으니까 거기로 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 그 의예과 거에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요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페이지에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의학 계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경 계열이라든가 뭐 어문 계열이든가 아니면 뭐 공학 계열이든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고등학교에서 뭘 공부해야 하나요?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므로 입시 시 면접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종합적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치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교 교과의 합법과 작문, 영어 교과의 다양한 과목, 사회 교과 중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그다음 생활교양, 교과의 이제 심리학 등이 유리하다. 이렇게 돼 있고, 다음 각 대학에서 이제 교과 과정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예과, 본과 중에는 의료법에 대한 과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법이 있는 경우 때문에 뭐 정치화법을 들으면 그것도 이제 그 이수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전공적 합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이제 그 전문 교과에서 보면은 이제 화학 실험, 그다음에 생명과학 실험 이런 게 있는데 이 실험은 보통 이제 학교가 다 개설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전문 교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배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교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강의로 해서 이제 듣는 걸로 해서 그 추가해서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확인해서 이제 뭐 내가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의예과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과별로 이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뭐 과목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앞에서 선생님들이 다 설명을 해주셨고 이것도 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교과라든가 뭐 개설 대학이라든가 관련 학과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여기서 보시면 함양해야 할 역량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전공 관련 도서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도서 기재가 돼 있지, 그러니까 생기부에 도서를 기재할 수 없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보통 이런 책을 읽었다라는 것들은 그런 세부 특기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교과 특성, 뭐 행동 발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뭐 책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잘 써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1학년 때 이제 생기부를 1학년 이제 끝나고 나서 생기부를 받아왔는데 그래서 뭐 세부 특기사항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런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지 잘 녹아 들어가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예과 같은 경우에 좀 많습니다. 이게 그 과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과는 여기 내용이 되게 좀 작고 여기서는 의예과는 생각보다는 많은 내용이 들어있죠. 그래서 인체 구조에 대한 특성에 관심 있는 학생, 그다음에 사람을 돌보는 것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학생, 그다음 타인을 배려하며 봉사하는 마음을 가진 학생, 기본적인 과학 지식이 풍부하여 정교한 동작을 할 수 있는 신체 운동 능력, 그다음 빠른 상황 판단, 대처 능력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 직업 윤리와 의사소통을 가진 학생, 직접 호기심이 강하고 과학적 방법에 기반하여 해결하는 능력, 그다음 새로운 의학 지식의 습득과 복지화 시대에 따른 영어 구사 능력, 그다음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뭐 체육교과 이런 데에서 강인한 체력과 그다음에 정신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성적은 뭐 운동신경이나 이런 게 좀 적지만 우리 학생이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이겨내는 뭐 정신력이 되게 있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으면 그것도 다 좋게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뭐 꼭 뭐 주요 교과가 아니라 여기 딱 맞는 교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과에서 이런 내용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을 때 그럼 전공적합에 대한 그 점수가 좀 더 높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좋은 생기부가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해 주시고 1학년 끝나고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2학년이 끝나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필요하지 않은 필요한 부분인데 빠져 있는 내용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꼭 체크해 주시고 학생들한테 담당 선생님한테 이제 찾아가서 이런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런 내용 나는 이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시면 보통 이제 의예과 가는 친구들은 성적이 높기 때문에 좀 잘 써주시고 그렇긴 합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학원에 있는 친구 중에 그러니까 올해 이제 입시로 이제 들어간 친구 중에 서울대도 가고 서울대 약대 붙고 뭐 의대 신흥대 의대도 붙고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 때 선생님이 이런 부분을 다 쫓아다니면서 그분이 이제 2학년, 3학년 때까지 대해서 생기부를 관리해 주시면서 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말하기로도 그 선생님이 나를 대학교를 거기 다 보냈어.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잘 만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은 저희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뭐 저희 학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뭐 생기부라든 걸 좀 한번 보여주시거나 이러면 저희도 많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그다음에 이제 개인별 입시 플랜 예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의대 같은 경우에는 좀 기준이 높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써드리는 이제 뭐 내용들도 보시면은 조금 빡빡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교대를 사범대다 이런 데를 준비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들어갈 정도로 좀 과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의대 같은 경우에는 뭐 1.2 이내, 뭐 1.4, 1.6, 1.8, 그다음에 2.8, 2.0 이렇게 되는 경우에서 나와 있는데 뭐 1.2에서부터 1.4까지는 어쨌든 내신에 올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1.6부터는 1.6에서 6.8, 1학년 이제 기말 이후입니다. 1학년 기말 이후에 만약에 1.8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약대로 갈지 아니면 치대나 수의대나 뭐 그 한의대로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몇 군데 학교 중에서 이제 그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 5 이렇게 되는 최저를 맞춰서 의대를 갈 건지에 대해서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고요. 조금 이제 빡빡하게 이제 써놓긴 했는데, 뭐 1학년 때 성적이 좀 안 나왔으면 2학년 때 또 열심히 해서 더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뭐 자극을 받으라고 해서 좀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써놨긴 했습니다, 저희가. 그다음에 2학년 전략에서 기말 이후에는 1.2 이내는 뭐 내신을 올인해라, 1.4 이내는 내신과 생명과학에 올인해라. 그래서 세부 특기 사항에서 전공 적합에 대한 걸 높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 초과가 되는 경우에는 서영고, 의치한수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종합 전형의 이제 예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수시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의대는 조금 한 1.3에서 1.4 이 정도까지가 좀 커트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정시 같은 경우에도 상위 97% 정도는 안에 들어야지 의대를 가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에 그 2.0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이제 정시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해라. 3학년 때부터는 이렇게 적어드렸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보시면서 그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그 담당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생 개개인에 대한 이런 상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을 위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별 입시 플랜 개인별로 해서 그 기간마다에 대한 이렇게 플랜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 뭐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1학년 내용을 이제 좀 묶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과정에서 이제 뭐 과목별로 저희가 좀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긴 했는데, 의대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이제 다 끝내야 되겠죠. 미적까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여름방학 때 다시 한번 이제 미적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3학년 때는 그 2학년 겨울방학 때죠. 그때는 이제 3학년 1학기 때 해야 될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수업을 하도록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록들이 있긴 한데 이거는 그 의학 계열의 특성대에서 이제 나가는 부록들이니까요. 저는 다른 분들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한 그 입시 설명은 여기가 끝입니다. 그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분 있으면 지금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다음 좀 정리가 어떻게 잘 되셨나요? 일단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원장님, 예, 혹시 사관학교 예, 여자이니까 예. 사관학교 저희가 그 최근에는 없었는데 한 2년 전에 2년 전이죠. 2년 전에 이제 거기 사관학교 간 친구가 있긴 합니다. 간호사관학교 간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2학년까지는 어쨌든 똑같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은 똑같은데 그다음에 어쨌든 그 간호사관학교는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학교니까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때까지 그 수능 내용에 맞춰서 그 내용이 별 차이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 수능하고 조금 문제가 차이가 있긴 한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맞춰서 거기 그 사관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모의고사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따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네. 생기부를 네. 예, 예, 완전 교과가 아닌 예, 예. 그렇게 되면은 내 집 얘는 이제 가는 사관학교를 가고 싶다. 예. 그거를 너무 막 드러내게 예. 좀 작게 해서 크게 이렇게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예. 아예 가는 사관학교를 가고 싶다고 이렇게 어필을 해서 보통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제
계열이 좀 큰 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공학 계열이나 이런 큰 계열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작은 데, 큰 데에서 이제 좁혀 들어가도 되는데 특수과 같은 경우에는 뭐 간호라든가 뭐 의대라든가 뭐 교대라든가 이런 경우에서는 저희 생각할 때는 1학년 때부터 쭉 맞춰서 그냥 가는 게 괜찮아.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됐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스통이 바뀌어서 다른 과를 간다라고 했을 때는 좀 불리하긴 할 텐데 그래도 그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도 생명계열이랑 어쨌든 생명계열이랑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그 감점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래서 담당 선생님하고도 좀 상담을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도 좀 그래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제 들어주신 분들도 다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라인을 체크를 안 해서 잠시만요. 질문을 해주신 것 중에 그 학생부 교과에서 주요 학교의 경우 그 내신은 이제 국영수 정도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국영수가 어쨌든 주요 교과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다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다음에 그 의대 내신 컷 이렇게 해서 이제 제공해 드린 거는 그 교과 전형에 대한 내신 컷은 아니고 의대는 그 종합 전형이든 교과 전형이든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정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조사한 거로는 좀 낮게 나온 경우도 있고 왜냐면 이제 그 자사고라든가 아니면은 그 자사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목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대 합격률이 높은 학교는 한 학교에서 한 뭐 50명도 가고 그 다음에 뭐 80명도 보내고 이렇게 되는 학교가 뭐 다 내신이 높은 건 아닌데 물론 이제 정시로도 많이 가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신이 낮긴 하지만 보통 이제 학교에서는 그 기준 이상의 내신 종합이라도 1.2 정도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한번 그 자세한 거는 한번 전화 드려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담당 선생님하고 좀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진행을 하니까 그때도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잠시만요. 혜영 선생님, 방송이야. 여기 풀어놓은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민성이.
저거를 때 하지. 아, 선생님이 교실 때. 언니 잠깐 네. 어차피 지금 한국 딴데 좋아하는데 아예 그 오픈 레벨로 할 수가 없죠. 많이 안 바꿨어요. 딴 데보다 제일 한가했어요. 원래 25명 정도 신청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제법 많고 저도 고민을 했어요. 퇴근하면 주문하는데 주문하는 게 낫다. 이게 와서 교육이 자료 준비해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 다 엄청 준비했어요. 네네네. 괜찮으세요? 이거 너무